우리는 왜 아직도 꿈을 꾸는가? 미래 메시지의 과학 일부. 그 꿈은 이상했다. 그날 밤 유난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아주 낯선 골목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젖은 벽돌 위로 흘러내렸고 어디선가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울리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 그 리듬은 마치 심장박동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곳이 익숙했다. 분명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소인데 나는 알고 있었다. 곧 누군가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한 남자가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낯선 얼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는 사람 같았다. 그는 나를 지나치며 내 눈을 잠시 바라봤고 그 순간 나는 이유도 없이 불안해졌다. 그 장면을 끝으로 나는 잠에서 깨었다. 숨이 가빴다. 심장은 여전히 째깍째깍 꿈속 시계처럼 뛰고 있었다. 땀이 등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3분. 정확히 같은 숫자가 나란히 줄을 서 있었다.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상한 꿈이었어. 처음엔 그렇게 넘기려고 했다. 그냥 내가 피곤해서 만들어낸 잡동사니 영상이라고. 그런데 며칠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처음 가보는 동네를 찾았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몇 블록을 걸었을까? 문득 발걸음이 멈췄다. 어디서 본 적 있지? 눈앞에 펼쳐진 골목이 너무도 익숙했다. 그 벽돌, 그 간판, 그 벽에 그려진 낙서까지도 전부 그 꿈 속 풍경 그대로였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꿈에서 나와 눈을 마주쳤던 그 낯선 남자. 그는 같은 걸음으로 나를 지나쳤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안의 모든 감각이 요동쳤다.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이 장면을 보여준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내가 꾸는 꿈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단순한 상상, 피로에 지친 뇌의 장난, 그런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내 무의식 어딘가에, 혹은 내가 알 수 없는 차원의 어딘가에 시간이라는 틈을 비집고 조용히 미래를 보여주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꿈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허상일까? 혹시 그 안에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2부. 꿈, 과학의 손에 들려진 수수께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전날 밤의 꿈을 떠올리는 습관이 생겼다. 때로는 흐릿한 이미지만 남아 있었고 가끔은 너무 선명해서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떤 날은 일기장에 적으며 이건 꼭 뭔가를 말하고 있어라는 확신 같은 걸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상식은 꿈은 그냥 뇌의 노이즈야.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나는 궁금해졌다. 정말 그럴까? 정말 꿈은 아무 의미 없는 잔상일까? 뇌가 잠든 사이에 벌어지는 일. 조사를 시작했다. 수면과학, 신경학, 심리학, 심지어 양자 이론까지 생각보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꿈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꿈은 대개 렘 수면 단계에서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뇌는 깨어 있을 때만큼 활발히 움직인다고 한다. 특히 기억, 감정, 상상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했다. 기억 정리 이론, 낮 동안 경험한 정보를 정리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 감정 처리 이론, 억눌린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안전하게 해소하는 뇌의 감정 조율 시스템. 위협 시뮬레이션 이론, 생존에 유리한 가상 시나리오를 무의식 중에 연습하게 하는 본능. 이 모든 설명은 일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어떤 이론도 미래를 본 것 같은 꿈은 설명하지 못했다. 기억도 감정도 아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우리는 꿈꿀까? 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주는 건 현대 신경과학의 새로운 흐름이다. 바로 무의식적 패턴 인식 이론. 우리의 뇌는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 누군가의 미묘한 표정 변화, 반복되는 뉴스의 뉘앙스, 거리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들의 걸음걸이, 소셜미디어의 분위기, 그리고 나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한 내 감정의 흔적. 이 모든 정보는 표면 위로 떠오르지 않지만 우리의 뇌 깊숙한 곳에 저장된다. 그리고 우리가 잠든 순간 의식의 장벽이 무너진 사이에 그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 결과 꿈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메시지, 혹은 하나의 예측이 만들어진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과정을 완벽히 해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뇌가 단순히 과거만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미래를 그려본다는 사실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우리가 놓치는 것들, 뇌는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꿈에서 자꾸 고장나는 엘리베이터를 본다. 이상하게도 항상 같은 빌딩, 같은 층, 같은 소리. 몇 주 뒤, 그녀는 출근길에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진짜 고장을 경험한다. 사고는 없었지만, 그녀는 말한다.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꿈에서 너무 자주 나와서. 이런 사례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감지한 수많은 조짐들, 소리, 진동, 냄새, 구조의 불안정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일까? 이른바 미시적 정보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알고 있다. 과학이 닿지 못한 부분. 그러나 그럼에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는다.
예를 들어 아예 경험한 적도 간접적으로 접한 적도 없는 정보가 꿈에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직 만난 적 없는 사람의 얼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의 구조,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는 상징적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단순한 패턴 인식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혹시 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식의 확장된 형태는 아닐까? 꿈속에서는 시간의 선형성이 무너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한데 섞여 흐르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과학과 철학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답은 아직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단순히 꿈을 꾸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통해 스스로를 해석하려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꿈에 대해 배운다.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처럼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 던져진 질문들. 우리는 왜 꿈을 꾸는가? 그 꿈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정말로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이제 나는 매일 밤 조금은 두근거리며 잠에 든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내일의 실루엣이 조용히 내게 다가올지도 모르니까. 3부. 꿈 너머의 이야기들. 이상한 꿈이었어.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렇게 말하며 일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상한 꿈에 주의를 기울여왔다.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은 운명을 바꾸는 예언으로 여겨졌고 어떤 꿈은 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궁금해졌다. 내가 경험한 그 설명되지 않는 꿈들. 나만 그런 걸까? 아니면 인간은 원래부터 꿈을 통해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걸까? 고대 문명의 꿈 해석자들. 꿈에 대한 믿음은 고대 문명의 뿌리 깊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꿈을 신의 대화라고 여겼다. 파라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꿈을 해석하는 전문 사제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들은 꿈의 상징 하나하나를 기록했고 몇몇 파피루스 문서에는 전쟁의 승패를 꿈으로 예측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에서는 꿈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 즉 꿈 점술이 체계적으로 발전했다. 왕실에는 꿈 해석서가 존재했고 어떤 동물이 나오고 어떤 색이 등장했는지에 따라 정확한 해석이 존재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전 속 꿈 치료센터가 있었다.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신에게 인도를 받기 위해 신전에서 잠을 자며 꿈을 꿨고 신이 나타나 병을 고쳐주는 방법을 꿈으로 알려준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건 지도였고 예언이었으며 신의 목소리였다. 오늘날의 예지몽. 시간은 흘러 과학이 발달한 21세기. 우리는 더 이상 꿈에 신의 목소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지몽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 여성이 비행기 추락사고를 꿈에서 본 뒤 비행을 취소했고 실제로 그 비행기는 이륙 직후 사고가 났다는 뉴스. 어떤 아버지가 꿈에서 아들의 교통사고를 보고 다음날 아이의 외출을 막아 위기를 피했다는 사연. 이런 이야기들은 포털 게시판, 다큐멘터리 혹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진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라 말하고 믿는 사람은 예감이라 말한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고 너무 구체적인 꿈들이 있다.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의 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성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다.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내면의 상태와 외부의 사건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맞물리는 현상이다. 즉, 어떤 꿈이 현실에서 벌어질 특정 사건과 이상하게 연결된다면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무의식이 현실의 흐름에 깊이 연결된 징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시간이라는 직선을 벗어난 곳에 존재한다. 집단 무의식과 꿈의 교차점. 융은 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이 집단 무의식은 수천 년간의 본능, 상징, 기억들이 쌓여 만들어졌고 꿈은 이 공간과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혹시 우리가 꾼 꿈은 그저 개인적인 내 활동이 아니라 인류가 축적해온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잠시 연결된 접속의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곳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인 감각을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지몽과 착각 사이. 물론 모든 예지몽이 진짜는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기억의 왜곡과 확인 편향을 겪는다. 우리는 과거의 꿈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현실에서 맞아떨어진 부분만을 예언이었다고 강조하며 맞지 않았던 수많은 꿈은 그냥 잊어버린다. 이건 뇌의 자연스러운 착동 방식이다. 그래서 예지몽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긴 어렵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왜 우리는 그럴 것 같은 기분을 느낄까? 왜 어떤 꿈은 잊히지 않고 왜 어떤 장면은 몇 달 후 현실에서 다시 나타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없지만 하나의 가능성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 꿈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에서 보는 장면, 만나는 사람, 느끼는 감정은 정말 단지 뇌의 혼란일까? 아니면 아직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4부. 깨어있는 몽상가를 위하여. 꿈은 매일 밤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더라도 곧 잊어버린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단서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감, 경고, 통찰, 위로. 그 모든 메시지가 꿈이라는 형식으로 찾아왔지만
아무도 받아 적지 않았고 아무도 되묻지 않았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로 수렴된다. 우리는 꿈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1. 꿈을 기억하라. 당신만의 데이터 만들기. 꿈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흐릿해진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뇌는 깨어있는 세상의 정보로 덮여버린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주 단순하다. 기록하라. 가능하면 잠에서 깨자마자 눈을 감은 채 손을 뻗어 휴대폰 메모장이나 노트를 펴고 단 하나의 이미지라도, 단 한마디의 대사라도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복되면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점점 꿈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그 메모들이 쌓이면 그건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당신만의 무의식 데이터베이스다. 그 속엔 반복되는 상징, 감정의 패턴, 심지어는 미래를 암시하는 조각들이 숨겨져 있다. 위. 꿈을 읽어라. 상징과 감정의 언어로. 꿈은 현실의 언어를 쓰지 않는다. 그건 상징의 언어로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추락하는 꿈을 꿨다면 현실에서는 관계가 무너지는 중일 수 있다. 불이 나는 꿈은 억눌린 감정이나 폭발적인 열정을 의미할 수 있다. 같은 장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결정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미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미지가 당신에게 주는 감정이다. 꿈에서 무서웠는가? 평온했는가? 혼란스러웠는가? 그 감정이야말로 꿈의 메시지를 해독하는 핵심 열쇠다. 3. 꿈과 현실을 연결하라. 어떤 날의 꿈은 단순한 상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며칠 혹은 몇 주 후 그 장면과 묘하게 닮은 순간이 현실에서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그럴 땐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장면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꿈과 현실은 겉보기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의식이라는 깊은 물줄기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꿈이다. 4. 깨어있는 몽상가의 기술들. 이제 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도구들을 소개한다. 꿈 일기 쓰기. 매일 아침 기억나는 대로 기록. 이미지, 감정, 대화, 반복되는 상징에 집중. 날짜별로 정리해 흐름과 패턴을 추적. 주기적인 꿈 리뷰 시간 만들기.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지난 꿈들을 다시 읽으며 변화된 자신을 관찰. 어떤 주제가 계속 떠오르는지 살핀다. 꿈을 기반으로 하루를 계획하기. 꿈에서 강하게 인상 깊었던 감정이나 메시지를 바탕으로 그날의 행동이나 선택에 영향을 주어보자. 아주 작은 변화부터. 이에 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이 있다면 현실에서 닫힌 기회의 문을 다시 두드릴 타이밍일지도 모른다. 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 꿈은 어쩌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는 편지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진짜 감정, 진짜 욕망, 진짜 방향성을 찾아낸다. 그것은 미래의 예언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다. 꿈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 에필로그, 메시지든 은유든 우리는 매일 밤 또 다른 세계를 여행한다. 그곳에서 과거와 미래,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고 어쩌면 아직 오지 않은 무언가가 조용히 우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꿈은 해석되지 않으면 사라진다. 기록되지 않으면 잊힌다. 하지만 마음 깊이 새기면 그건 방향이 되고 나침반이 된다. 당신의 꿈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잠든 깨어있는 몽상가를 다시 깨워줄 때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믿으시나요? 혹시 잊을 수 없는 꿈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그 꿈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지도 모르니까요.